우여곡절이 많았네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 나이 70이 다 되어가는 여성이에요. 요즘엔 28 청춘이라고들 하죠. 결혼 후 아이를 낳고 행복할 것만 같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망막에 손상을 받았고 그 때문에 중추 시신경이 상실되는 바람에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냐고요? 지금부터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처음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세상을 다 잃은 것 같던지 살고 싶지가 않더군요. 하지만 절 살게 한 건 다름 아닌 자식과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내 삶을 직접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하지만 이 목숨을 끊는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당신 미쳤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나랑 지훈이를 봐서라도 살아야지. 어떻게 그런 죽을 생각을 해? 이기적이야. 당신이 나처럼 시력을 잃어봤어? 갑자기 눈앞이 안 보이는 기분이 어떤 줄 아냐고.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어? 우리 지훈이 한부모 가정 만들 거야? 어쩜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 내가 당신의 눈이 되어줄게. 용기 내서 살자. 여보, 미안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우리 지훈이랑 당신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정말이지 내가 미쳤었나 보다. 걱정하지 마. 눈이 안 보이더라도 당신 절대 불편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우리 헤쳐나가 보자. 알겠지? 불행 중 다행인 건 남편은 저를 위해 살뜰히 본인을 희생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저를 위해 늘 눈이 되어 주었고 저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편 덕분에 삶을 이어갈 수 있었고 아이가 커움에 따라 눈이 보이지 않아도 행복한 일상들도 있었죠. 아들은 참 모범생이었는데 제 눈이 이러해도 단 한 번도 엇나가지 않고 절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성적은 늘 전교권, 남편에게 듣기론 인물도 점점 피어서 아주 잘생긴 모습이 역력하다고 늘 저에게 말해주었답니다. 우리 지훈이가 또 1등을 했어요. 어머님도 정말 좋으시죠? 이번에 교내 우수상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어머님도 꼭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이렇게 우등생 지훈이를 키우신 분이 누군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머님, 이번엔 오실 거죠? 아니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학교에 가진 못할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아빠가 방문할 거니 걱정 마세요. 어머, 정말 아쉽네요. 지훈이한테도 어머님 좀 뵙고 싶다고 하면 안 된다고만 하고. 할 수 없죠. 그래도 어머님은 지훈이 때문에 행복하시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친구들도 많이 도와주는 착한 학생이거든요. 어머님 그럼 다음에 뵐 테니 그때 꼭 얼굴 보고 인사 나눠요. 사실 지훈이 같은 학생도 학생이지만 전 이 학생을 키우신 부모님이 더 궁금하거든요. 요즘엔 공부를 잘해도 인성이 엇나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아휴, 제가 너무 수다를 떨었죠? 그럼 다음에 봬요, 어머님. 자식 학교 한번 못 가는 서러움은 있었지만 이렇게 선생님을 통해 듣는 아들은 대단히 모범생이었고 우등생이었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를 우수 장학생으로 입학을 하였고 아들은 대학교에서도 늘 장학금만 받는 아들이었고 그렇게 사회에 나왔죠. 눈 안 보이는 엄마 밑에서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큰 것만 같아 늘 아들에겐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신부감을 데리고 왔을 때부터 전 크게 상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거든요. 한 번도 실망을 시키지 않았던 터라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줄만 알았는데 아들은 절 언제나 창피해하고 있었답니다. 괘씸한 것, 네 엄마를 창피해해?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네 엄마가 얼마나 널 끔찍이 생각하는데 어쩜 그래? 지은이는 괜찮은데 지은이 부모님 뵙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저 이렇게 잘난 줄 아는데 엄마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절 어떻게 보겠어요? 가뜩이나 맨손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동정까지 받고 싶진 않다고요. 아빠는 제 마음 절대 모르시겠죠? 그런 집안이라면 결혼을 애초에 때려치워. 나도 그런 집안 며느리 보기 싫으니까. 고얀 것, 너 같은 건 아들이라고. 네 엄마가 얼마나 너한테 미안해 하는 줄 알아? 사실 너한테 미안해 할 일도 아니지. 본인은 얼마나 상심이 클 거야? 그래도 너 기 안 죽인다고? 혹시나 해서 학교 다닐 때도 늘 네 걱정이 학교 한번 안 찾아간 엄마다. 그런 엄마한테 미안해하질 못할 망정. 그러게 누가 다치래요? 엄마가 조심성 없어서 눈 다친 거 가지고 왜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괘씸하기도 하다가 그래도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 제가 미안하면서도 솔직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며느리 될 사람이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는데 보이진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말투나 행동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 며느리는 저를 동정하는 시선과 함께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되었거든요. 눈이 안 보임과 동시에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 공기만으로도 절 어떻게 대하는지 잘 느낄 수 있게 된 저였어요. 어머, 어머님, 진짜 안 보이신다더니 정말이네요. 저 시각장애인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해요. 혹시 골든 레트리버는 없나요? 그 시각장애인들 보면 강아지 한 마리씩 데리고 다니던데 제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쉽다 정말. 어머, 그래? 난 그래도 지은 아빠가 많이 도와줘서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된 지가 좀 되어서 사실 익숙하기도 하고. 아니 그럼 결혼식 날 저희 엄마랑 화촉점화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긴 그렇게 나서면 좀 곤란하긴 하겠죠. 뭐야? 곤란하다니 그게 무슨 뜻이야? 최지훈 너 이러려고 결혼한다고 한 거였어? 됐고 나가봐. 네 엄마 무시하는 인간들 아들이고 며느리고 다 필요 없어. 개념이 없는 건지 공부만 잘할 줄 알지 인성이라곤 아주 개차반이야. 아유 여보 그만해요. 아우 좋은 날 왜 저런담. 제가 눈이 이런 건 맞잖아요. 지훈아 그냥 오늘은 지은이 데리고 가라. 니네 아빠 흥분해서 말리기 힘들어. 내가 괜찮다는데 참 왜 그러셔 정말. 여보 그만해요. 지은아 내가 미안해. 됐어. 지금까지 것들이랑 손절하면 그만이야. 누가 아쉽다고? 네 엄마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자식으로 인정 못해. 어머, 아버님 오해세요. 전 그냥 정말 현실을 얘기한 건데. 언짢으셨으면 어머님 죄송합니다. 오해 푸셔요.
아, 그래요. 뭘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세요? 엄마, 지은이가 얘기한 거 별 뜻 없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실 거죠? 행여나 아들과 남편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오히려 마음이 안 좋아서 더욱더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고 상견례를 패스한다는 아들을 보니 역시나 제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사실 아픈 엄마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없던지라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었어요. 저보다 남편이 더 화가 나 소리쳤지만 남편은 저를 보고 꾹꾹 눌러 참는 모습이 보였고 결혼식 날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싸늘한 사돈어른들이 눈빛이 느껴졌어요. 아니, 내 딸내미가 나중에 봉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요즘 시대에 각자 사는 건데 혹시나 내 딸한테 기생할까 겁나네. 아, 엄마, 조용해. 들리겠어. 지은 씨가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걱정 마. 내가 미쳤어? 시집살이를 하게? 가뜩이나 몸 멀쩡해도 안 하는 게 시집살이인데 눈먼 시어머니 모실 일 절대 없으니까 엄마는 그런 줄 알고 마음 푹 놓으셔. 그래도 지은 씨 직업은 좋잖아. 변리사에 다정하고 오히려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거니까 더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러게 지훈이만 보면 진짜 나무랄 데 없는데 장인 시어머니 모시느라 네가 고생할까봐 그러지. 에휴. 남들이 그리고 지금 수군덕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얼굴이 화끈거린다 얘. 어쩜 사람한테 다 단점이 있다는데 지훈이는 그게 엄마 되는 사람이네. 저렇게 완벽한 사람한테 어쩜 저런 엄마가 있어? 지훈이도 진짜 안쓰럽다. 어쨌든 너도 행동 잘해. 애써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하물며 티라도 나면 남편이 노발대발할 게 또 뻔했기 때문에 꾹꾹 눌러담아 참곤 했죠. 그리고 눈이 멀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엄마에게 벗어나 이제라도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아들을 위해 기원했어요. 그렇게 하나뿐인 아들을 결혼시켰으나 저의 눈이 되어주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낸 지 2달 만에 일어난 일이었고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전 오열을 했어요. 이렇게 가버리면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나보고 오래 살자고 해놓고 무정한 사람아.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정말 너무한다. 제가 이렇게 땅이 꺼져라 울어댈 때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 참 답답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상주 휴게실에서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또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어머님 어째? 설마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지? 분명히 말했어. 난 심청이 아니라고. 신봉사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시어머니도 모시기 힘든 마당에 눈 안 보이는 어머니 어떻게 모셔? 절대 못 모시니 그리 알아. 그럼 어쩌냐. 아빠가 엄마 앞으로 집이며 건물이며 해놓고 갔는데 이럴 줄 알고 엄마 앞으로 해놓은 거야. 애초에 건물이나 땅을 사실 때부터 늘 엄마 이름으로 사셨거든. 혹시라도 본인이 잘못되면 내가 물려받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엄마 이름으로 해놓으신 거라고. 아, 진짜 일단 엄마한테 잘해드리고 돈을 얘기하던지 하자. 와, 진짜 아버님 끝까지 속썩이시네. 아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아들한테 야박해? 부인사랑 끔찍하네 진짜. 일단 엄마한테 좀 잘해드리자. 그리고 슬슬 구슬려서 우리 이름으로 해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화 풀고 내 말 잘 들어. 이럴 줄 알았으면 지훈 씨랑 결혼 안 했지. 꼼짝없이 어머님 모시게 된 거 아니지? 나 진짜 그러면 곤란해. 우리 엄마도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중간에서 잘 정리해줘. 어머님도 눈먼 지 오래되셔서 일상생활은 다 잘할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이렇게 키웠다니 참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불의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게 전부인데 도대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아들에게 미안해서 그렇게 죄인처럼 행동한 게 아들을 더 이런 길로 빠지게 한 것 같아 저도 잘못했음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이제라도 올바르게 다 바로 잡아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남편의 장례가 끝난 뒤 역시나 아들네에는 저에게 살갑게 굴더라고요. 재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렇게 가시고 힘드시죠? 그래도 저희가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훈 씨 있잖아요. 그래, 엄마. 저 있으니까 이제 아빠 빈자리 그만 느끼시고 저한테 의지하세요. 제가 엄마 눈이 되어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눈이 멀었다 한들 귀까지 멀었는 줄 아니? 너희가 한 얘기 전부 들었어. 누굴 호구로 알아? 건물이며 집이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 아빠가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지. 널 잘 안 거야. 아, 엄마. 말이 그렇단 거지. 제가 설마 엄마를 모른 척 하겠어요? 저 그렇게 야비한 놈 아닙니다. 그냥 그때는 저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지훈이 충격도 크니까 말이 헛나온 거예요. 설마 아들이 엄마를 버리겠냐고요. 엄마도 참.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아들이었고 그때 했던 말이 무색하게 몇 달을 저와 지내며 남편처럼 저의 눈이 되어 주었어요. 처음엔 저 속셈에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했지만 며느리도 그렇고 아들도 저를 살뜰히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제가 어머님이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신 삶을 살아왔는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함부로 군 거 정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그동안에 제가 했던 철없던 행동들은 다 잊고 엄마와 딸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제가 그때 일을 반성하면서 정말 어머님께 잘할 거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 엄마. 지은이가 밤마다 엄마한테 진짜 죄송하다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해진다니까. 어머, 그래? 네 아빠 그렇게 가고 진짜 살아갈 맛이 안 났는데 요즘엔 그래도 너랑 지은이 덕분에 웃을 때도 있어. 그래, 그땐 너희도 당황하기도 하면서 앞이 캄캄했겠지. 그래서 말실수한 거라고 생각하마. 우리 그럼 잘 지내보자.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아들이 보여준 진정성에 앞으로 잘 지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없어서 슬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아들네를 보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몇 년쯤 지났을까?
아들레에는 손주를 둘이나 낳았고 그 모습을 보지는 못하지만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저 역시 아들레뿐이 없다고 믿게 되었고 저 역시 최대한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신이 난 목소리를 내며 퇴근을 하였고 곧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주절주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해외 발령 났어. 연봉도 거의 3천이나 인상됐고 집도 회사에서 다 구해준대. 완전 절호의 기회지? 우리 애들도 국내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게 훨씬 더 낫잖아. 아무래도 영어 문제도 그렇고 한국은 좀 그렇지. 아, 그래? 네가 진짜 가고 싶어 했던 데잖아. 근데 어쩌냐. 우리 형편에 갈 수도 없고 엄마도 이렇게 혼자 계신데 어떻게 우리만 가? 그렇겠지? 하긴 내가 이걸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포기하는 게 맞겠지?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왜? 지은이 해외에 나가야 하니? 그 회사에서 너보고 외국에 나가래? 그럼 가야지. 좋은 기회라면서 놓치면 되냐? 애들한테도 얼마나 좋은 기회겠어. 남들은 가고 싶어서 안달난 유학이라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좋은 기회가 왔으면 가야지. 그럼 지은 씨랑 계속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요? 지은 씨는 어머님 두고 절대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언어도 안 되시고 눈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외국에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에요. 제가 포기하면 되니까 염려 마세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 장애 때문에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부부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없겠다 싶어 옳은 길인 것 같은 마음으로 아들레를 외국으로 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엄마, 진짜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아, 물론 저희가 1년에 한두어 번 정도는 한국에 나올 거지만 그래도 일 때문에 많이 나오지 못할 텐데 엄마 혼자 이렇게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괜찮겠어요? 이제라도 안 된다면 안 갈게요. 아니야. 니들 앞날도 있는데 나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지. 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딱 질색이다. 나 혼자도 충분히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는 외국으로 나가. 그래야 애들도 그렇고 너희도 앞날이 탄탄대로일 거 아니야. 난 괜찮아. 하나뿐인 가족을 외국으로 보내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모두를 위해 결정한 결과였어요. 그렇게 아들레에는 이민을 가게 되었고 전 그렇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게 되니 먼저 간 남편도 참 그립고 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저희 외국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엄청 드네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애들도 여유롭게 키워야 하고 아무래도 동양인이라 차별받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자본으로 좀 털을 잡아놔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얼마가 필요하니? 건물이며 땅은 뭐 팔면 그만인 거고 내가 뭐 혼자 살면서 쓸 데도 없긴 하잖아. 도와줘야지. 우리 손주들이 거기서 잘 지내려면 이것밖에 더 있어? 얼마 필요한지 얘기하고 은행에 가서 돈 붙여줄게. 아, 고마워요. 역시 엄마밖에 없어. 아, 참 외국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 열심히 해서
엄마도 모셔올게요. 아들레는 도착하자마자 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 당연히 외국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자본은 필요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레를 위해 땅을 하나 팔아 돈을 붙여주었답니다. 그저 손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음에 해서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혼자 사는 삶도 익숙해져만 갔고 이 삶에 적응해서 살고 있었어요. 아들레는 바쁜지 그러고선 연락이 통 없었지만 본인들도 아주 적응하느라 고달프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하려고 밖에 나갔을 때 저를 본 경비원이 건네던 한마디가 제 머리를 강하게 치면서 혼란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608호는 대가족이라 든든하시겠어요? 요즘엔 누가 시부모랑 살려고 하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가족이라니.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혹시 뭐 보신 거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말 그대로 대가족이시잖아요. 그게 부러워서 그럽니다. 저희 자식들은 명절에 끼케야 얼굴 한번 비추는데 말이에요. 아들네 이민 가고 장님인 나 혼자 지냈는데 경비원이 건네던 한마디로 인해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경비원이 해준 얘기를 듣고 참 어이가 없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땐 정신이 번뜩 차려졌어요. 한참을 어떻게 할까 고심하던 그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망막 이식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아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말 비싼 수술이었지만 전 이 나이를 먹고서야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마침 국내에서도 수술 사례가 늘고 있었고 남편이 남겨주고 간 유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팔아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마음을 먹으니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전 그렇게 수술과 재활을 거쳐 빛의 유무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에서 큰 글자 정도까지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모든 걸 보게 되니 감회가 새로우면서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모든 수술 기간과 재활을 마치는 동안 전 단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근처 원룸 하나를 얻어 병원에서 왔다 갔다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큰 글씨가 보일 정도가 되었을 때 집에 도착을 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옆집에서 아들네가 저희 집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모습을 보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다시 옆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아들네는 제가 버거운 나머지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핑계로 절 내치려 했고 사실상 이민은커녕 바로 옆집에서 지내면서 아예 저와 모른 척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에게 척을 지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을 모두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말이죠. 급히 망막 이식을 하고 집에 온 순간 나만 몰랐던 광경이 펼쳐졌다는 게 참 우습고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와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자식까지 나에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제가 그 광경을 보고 혼잣말을 하면서 웃자 며느리와 아들은 둘이 저를 번갈아 보면서 의아해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그저 눈치만 살필 뿐이었어요.
얼마나 기가 차던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전방에 최지훈, 그리고 최지훈 옆에 싹퉁바가지. 내가 너네 안 보일 것 같니? 인간들이 인간 같지가 않아서. 엄마, 저희가 보여요? 아니, 어떻게. 사실, 미국에서 온 지 좀 됐는데, 엄마가 안 계셔서 인사를 못 드렸어요. 어머, 그러게요. 어머님, 어떻게 된 거세요? 저희가 보이다니, 뭐 갑자기 시력이 확 좋아지기라도 한 거예요? 그래, 너네 요절 내려고 망망이식 하고 왔다. 이것들 가만 안 둬.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너네 나한테 땡전 한 푼 못 얻어갈 테니 그리 알아. 너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돈이지? 인성도 양심도 다 저버린 것들이 돈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지. 제 말에 기겁한 아들내였고 며느리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런 걸 며느리라고 허락한 제 자신이 정말 미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절대 기죽지 말고 싸워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눈수술을 하고 와서 우릴 시험해? 어머님이 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애초에 수술을 한다면 말을 해야지. 뒤에서 우리 지켜보고 재밌었죠? 저도 어머님한테 농락당한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언짢거든요? 사람이 어쩜 그래요? 농락? 너네가 미국 간다고 하고 옆집 얻어서 우리 집 왔다 갔다 한 건 어쩌고? 경비원이 오죽하면 대가족이라고 하겠어? 그래 놓고 나 모시기 싫으니 없는 척 숨어지네? 돈은 돈대로 뜯어내고 나 너희 절대 못 봐줘. 이제 끝이고 너네가 살고 있는 집도 뺄 거니까 그리 알아. 어디 니네 월급으로만 살아봐. 욕심 많은 나쁜 것들 같으니. 네가 아들인 게 참담하고 끔찍하다. 너 같은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정말 한탄스러워. 두고 봐라. 너희 용서 절대 안 할 테니까. 엄마, 일단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솔직히 장애인 엄마 모시기가 쉬운 줄 알아요? 요샌 다 양로원 보낸다고요. 그래도 몇 년 동안 모시고 살았는데 어쩜 그렇게 매몰차게 그래요? 그럼 자식한테 재산 반은 떼어줘야죠.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다름 아닌 돈 때문에 날 데리고 있었던 거겠지. 절대 못 줘. 네가 뭔데 부모 재산을 탐내. 아들과 하고 싶지 않았던 법정 싸움을 이어갔고 아들내애가 미국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본을 뜯어낸 것을 경위로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들내애는 제가 좋아서 준 재산을 왜 반환을 해야 하냐며 거칠게 항의했고 생각보다 이 사태를 증명해내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미국에 간 줄 알고 보낸 돈들과 그동안 저를 지켜본 사람들 그리고 아들내의 태도 때문에 법정에선 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 반환은 아니었지만 저를 버리려고 했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죄목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아들내에는 분해하였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해요? 부모가 돼가지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있는 돈까지 뜯어가니까 속이 편하냐고요? 진작 수술해서 그럼 나 덜 쪽팔리게 하지. 왜 장님이 돼가지고 날 이렇게 만들어요? 나 나쁘다고 할 거 전혀 없어요.
그땐 이런 수술이 없었어. 내가 장님이라 너한테 해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늘 너만을 위해 네가 제일 잘 되라고 빌고 또 빌었다. 해주는 게 없는 애미라 네가 밤잠 못 자고 공부할 땐 같이 밤새면서 힘이 돼주려고 했고 너만을 생각해서 이 약 물고 살았어. 그래, 너한테 많이 모자라는 어미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 이쯤 손절하는 게 맞다 싶어. 내가 죽어도 장례식에 오지도 말고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그렇게도 창피하는 엄마니까 다신 보지도 말고 엮이지도 말자. 엄마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은요? 그 재산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자식이 나 말고 또 누가 있는데? 진짜 엄마도 아니야.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네가 자식이라면 엄마 돈만 생각할 수 있어? 너나 나나 비차일반이고 이제 연락 말거라. 전 이 한마디만 하고 나섰는데 그럼에도 아들네에는 억울했는지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무력을 쓰고 재산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였고 너무 괘씸한 나머지 전 경찰의 고소와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후엔 제 친구 아들로 인해 이 소문이 퍼져 페류나라고 낙인이 찍혀 회사도 간두고 말았다고 했어요. 회사를 간두고 나서야 며느리는 저에게 두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비는 것도 오로지 저들을 위해 비는 거였지만 말이죠. 한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얻고 나니 아들네가 하는 행동들이 못 믿었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눈 안 보이는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둔 게 고르장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마음속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었거든요. 치유가 되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보다 훨씬 어리게 산 저희니까 생각이 짧을 수도 있죠. 이제 와서 내 눈도 이제 보이겠다. 너는 회사도 못 다니겠다. 이제 돈을 어디서 구하나 싶어서 그러는 거니? 다신 안 속아. 저희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어머님, 저희 애들은 잘못 없으니까 제발요. 한 번만 봐주시면 다신 안 그럴게요. 네 남편 직업 좋잖니. 그러니까 알아서 벌어먹고 살아. 난 너희와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 빌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마. 어머님, 이인은 그러지 말자고 한 건데 제가 그러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와서 손주들을 핑계로 계속해서 사과를 하러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다시는 속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며느리의 사과를 대차게 거절했고 아직까지 제 재산이 탐나는지 주말마다 손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야 손주들이라 보고 싶으니 한 번씩 손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들네랑은 아예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답니다. 다행인 건 자식들은 정상으로 키웠는지 손주들이 아주 저를 많이 따라서 참 귀엽게 느껴지고 있어요. 사실 엄마로서 아들한테 해준 게 없는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무거웠는데 그것들을 지금 손주들한테는 아낌없이 해주고 있답니다. 그나마 작은 선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할머니, 난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내가 할머니 눈 불편하니까 이렇게 손 꼭 잡고 다닐게요. 아이고, 우리 손녀 착하기도 하지. 할머니가 우리 아랑이 때문에 사는 거다. 아랑이 없으면 어쨌을꼬. 할머니, 나는요?
나도 할머니 눈 안 좋으니까 내가 할머니 손 잡을 건데. 언니 말고 내가 할머니 안내할 거야. 할머니가 늙음하게 복이 터졌네. 우리 손주들이 이렇게 할머니 손잡고 걸어주고. 고맙다, 우리 아랑이랑 아름이. 할머니, 우리랑 오래오래 살아야 하니까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야 언니랑 제가 일요일마다 할머니네 오죠. 그나마 자식한테 서름당한 이 마음을 손주들이 보상해 주는 것 같아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아마 남편이 살아생전 재산들을 제 앞으로 해놓지 않았으면 지금도 여전히 눈수술은 물론이고 아들네가 이렇게 아쉽다고 찾아오지도 않았겠죠? 글을 쓰다 보니 남편이 너무 그립네요.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눈이 온전하지 않은지라 이 글을 쓰는 데만 5일이 걸렸어요. 그것도 힘들어서 사실 제 가장 친하고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노인정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글의 도움을 받았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여기 올라오는 사연들을 매일 경청하면서 저 또한 위로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제 글을 듣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건강히 있다가 남편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내야겠죠. 여러분들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